지아님, 네. 이게 뭐죠? 그동안 본 수능 성적표입니다. 그래도 수학 미적분과 이제 생원 지원에서 1등급 획득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공부법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공부 자료를 그래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데이터는 이제 네. 집에 이제 갑오로 좀 보관을 해주시고요. 예. 혹시 뭐 올해도 또 뭐 수능 생각 있으신가요? 네. 사실 올해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그냥 카페인처럼 이제 중독이 돼버려서 의대 가시려고요? 진짜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N수의 신 45화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연속적으로 무려 15번을 응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최종적으로 15번의 수능 응시 뒤에 합격한 학교는 약대라고 하는데요. 왜 그녀는 수능 중독 상태에 빠져 15번 연속으로 수능을 보게 되었는지 이 기묘한 사연 지금부터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N수의 신 45화 주인공 김지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N수의 신 시청자분들께 간단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대 약학대학 22학번 지금 2학년으로 있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들어온 얘기에 따르면 이제 수능을 15번 쳤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미미미 누군가요? 김 지현이라고. 지지지연 곱하기 3이었군요. 실제 15번 응시를 했나요? 네, 했습니다. 지연님의 학창시절을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때 지연님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나요? 못하진 않았는데요. 예. 뭐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부족함이 많은 학생이 아니었나. 그래도 공부를 나름은 열심히 하셨나요? 네. 사실 중학교 때는 전교 3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렇게까지 이제 학창시절을 열심히 했던 원동력이 있을까요? 그냥 DNA였나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공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셨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 과외를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수학을 잘 한다는 착각을 받고 나 좀 공부에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네. 사실 원래는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근데 점점 그리면 그릴수록 못 그린다는 걸 알게 되고 제일 쉬운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럼 만화가의 꿈을 그냥 단번에 접었나요? 네, 단번에 접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는 어느 지역 쪽에 좀 나오셨나요? 중학교는 봉서중학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과학 경시가 엄청 핫했었는데 네. 과학 경시반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본인도 과학 경시대회를 치렀나요? 네. 입상을 하셨나요? 네. 이과적인 성향이 이미 좀 계셨고 그에 따른 좀 재능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름의 입상을 좀 어느 과목에서 하셨나요? 그게 과목이 없고 그냥 네. 우선 전반적인 전 과목을 다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고에 입학을 하셨나요? 원래 특목고를 준비하려고 이제 과학 경시를 봤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네. 수시를 이제 좀 더 많이 뽑는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근데 정작 제가 고3 때 수시는 20%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정시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한국의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네, 이제 지금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내신을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시험 보는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안 잤어요. 그걸 이제 뭘로 버텼나요? 파스 아세요? 네, 그 파스는 알죠. 맨소레담 같은. 붙이는 파스 말고요? 네, 바르는 파스. 그거를 이렇게 면봉에다가 묻혀서 눈 밑이랑 코 밑에다가. 진짜요? 네, 진짜 발랐어요. 정말 그 악착같이 공부했다의 네. 어떤 그 현실판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초등학교 때는 과외를 듣고 나서 좀 재능 있나 싶어서 열심히 했지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내신 공부를 할 때 그 네. 정도로 악착같이 했던 또 다른 또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그때 과학 경시를 같이 했던 오빠가 있었는데 예. 그 오빠는 저보다 사실 등수가 낮았어요. 고등학교 가서 엄청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게 또 엄청 경쟁 심리가 붙어서 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의 그 이제 좀 발군의 성적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은 나도 안 될 건 없지 하면서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 단순한 이유지만 한번 그래도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좀 성적으로 혹은 결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그 대학 입시 때는 좀 어디를 가고 싶으셨나요? 저는 원래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의대 열풍이 있었나요? 자연과학대에 대한 동경도 컸지만 의대가 조금씩 이제 입결이 올라가던 시기였고 네. 저는 사실 그때 막 열풍이 불어서 의대를 가고 싶
싶다기보다는 네. 법의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 이유가 있나요? 제가 미국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네네. 거기서 CSI를 보고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의사 돼야겠다 하는 그런 느낌처럼 네, 미드를 보고 법의학자를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법학 공부를 병행하거나 뭐 이런 식을 생각을 하셨나요? 전국에 있는 한 5개 정도의 대학이 예. 법의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었어요. 아, 혹시 지금도 법의학과 있는 대학교가 있나요? 정확히는 의대 내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소 지방의대까지 좋으니 무조건 네. 의대를 가자 이런 생각으로 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제 정시 커트라인 자체가 지금에 비해서 좀 어떤 것 같나요? 훨씬 더 빡셌나요? 아니요, 훨씬 널널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재수했을 당시 성적이 썩 좋지는 않지만 네. 서울대를 입학했거든요. 네. 나중에 입결을 정리해 보니까 이 성적으로 지방 의대를 갈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재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역 때는 그럼 원하는 대학교 입학이 좀 실패했나요? 현역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초반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네. 좀 지치더라고요.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고3 때부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하고 일탈을 하고 해봤자 뭐 담 정도 넘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일탈이었나요? 그냥 네. 수업 안 듣고 만화책 보고 이제 실수분들을 흔히 이제 NC에서 만날 때 일탈이 했을 때 썩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다시 좀 만화가의 꿈을 다시 좀 그 성적이 떨어지면서 올라왔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당시 좀 어떤 만화를 즐겨봤나요? 꽃보다 남자요. 꽃보다 남자가 만화책이었나요, 원래? 네, 원래 만화책으로 있었어요. 그 원작하고 비교하면 드라마는 좀 어땠나요? 좀 실망이 컸죠.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이 좀 떨어지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수시 자체를 그냥 안 쓰신 건가요? 아니요, 실제 근데 수시는 썼어요. 아, 의대를 썼나요? 네, 썼습니다. 떨어져도 내신 상위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교 몇 등이셨나요? 그때 제가 사실 공부를 놓으면서 네. 정확한 등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아마 전교 한 3, 4등 하지 않았을까. 퍼펙트 하다가 좀 5점을 남긴 그런 느낌인데 그럼 이제 썼는데 그냥 광탈하셨나요? 아니요. 단국대 의대는 붙었었어요. 최종으로 붙은 게 아니라 네. 이제 최저를 맞추면 갈 수 있는 걸로. 네. 그래서 수능을 보고 최저를 맞추고 네. 수시에서 합격을 했나요? 아니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죠. 결국 이제 수능에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08학년도 수능 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기출 문제가 뭐였죠? 그때는 네. 수능이 쉬웠습니다. 100점이 수학 1등급이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때 100분이랑 표점이 안 나와서 제 주변에 재수하는 상위권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예상치 못한 쉬운 수능이 나왔는데 본인은 그거에 비해서 높은 성적을 맞지 못했나요? 그때 정말 최악이었던 게 예. 민증도 놓고 가고 배탈이 나서 네. 저희 때 국어 듣기가 있었거든요. 아, 혹시 언수의 시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듣기 듣자마자 화장실 갔어요. 국어 시간을 많이 날렸습니다. 아, 그게 이제 스노우볼로 이제 뒷과목까지 다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실제 실력이 좋았다면 뒤에 과목은 잘 보지 않았을까. 이제 제가 조금 분석해 보았기로는 그 당시 이제 탐구 과목을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그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한 몇 과목 정도 응시하셨나요? 네 과목이요. 본인은 탐구를 뭐뭘 봤나요? 물원, 화원, 생원, 화투요. 투 과목을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아, 원 세 개에 투 하나? 그럼 이제 투 과목 중에 화학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겉멋이 들었던 거 그냥 잘하니까. 아,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현역을 이제 국어에서 조금 이제 압박이 오면서 본인이 어쨌든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었으나 수능은 그에 맞게 맞지 못하셨습니다. 적어도 최저만 맞췄다면 처음부터 이제 좀 의대를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아쉬웠겠네요. 그럼 이제 재수로 넘어갈 때는 이제 좀 뭐 학원을 다니셨나요? 네. 그때도 초반에 6월까지는 네. 방황을 너무 많이 해서 방황 해봤자 또 만화방 아닌가요? PC방으로 이제 확장됩니다. PC방에서 그럼 게임을 하셨나요? 네, 그때 리니지가 리니지 뭐 이렇게 좀 현질도 하셨나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네. 거기서 이제 새벽에 게임을 하면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뭘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예.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네. 그냥 그거 도와드리면 가끔 음료수 사주시고 이랬어요. 재수 초반기를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재수 때 서울대 간호대 입학에 성공하셨다 들었는데 네. 2009학년도 수능으로 들어가신 건데 그것도 이제 그럼 6월부터 공부를 하셨나요? 네, 그것도 한 6월, 7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공부하셨나요? 6월 달에 모의 수능을 너무 망해서 그때 한 수학을 40점 맞았거든요. 갑자기요? 네. 이제 큰일 났다. 집이 난리가 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집이 난리가 났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정말 저를 삭발시키러 이제 서울로 막 올라오시고 본인이 이미 서울에 계셨나요?
들어가셨나요? 네, 저는 서초 메가스터디 있었어요. 거의 이제 재종반을 그럼 들어가셨네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셨는데 그 당시 때도 뭐 목표는 의대로 동일했나요? 의대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09학년도 수능 성적은 08보다 좀 많이 올랐나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때가 너무 미화가 돼서 되게 네. 잘 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출연 전에 성적표를 이렇게 쭉 훑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잘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간호대를 정시로 가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간호대 지금과 그때 당시를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 간호대 컷이 좀 낮았다라고 이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나중에 성적표가 공개되겠지만 서울대 간호대를 이제 정시 입학에 성공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의대 갈 만큼의 성적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그 당시에도 좀 아쉬운 성적대였나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간호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선택하셨어요. 어머님이 간호사 되라?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인 시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의대를 가지 못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차선이 간호대를 진학해서 교수가 되는 방향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뚜렷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어머님의 그 요청으로 이제 간호대 입학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뭐 경쟁 그 대학이나 학과도 없었나요? 그냥 의대를 못 갈 바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출 줄 알았던 본인의 수능 도전기가 로또를 사듯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땐 또 이렇게 좀 즐기고 이렇게 아,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제가 재수하고 네. 고대를 우선 선발에 붙었어요. 고대는 무슨 학과였나요? 고대도 간호학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대를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대를 붙어야 너는 삼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간호대가 최소 조건이었던 거네요. 네. 집안에서 호적에서 좀 유지되기 위한 생각보다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성적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붙어야겠다 생각했고 네. 우선 1단계를 붙어야 그 다음에 기회가 있었거든요. 1단계 합격을 하면 네. 이제 2단계에는 면접이랑 그 다음에 논술을 봤어요. 그래서 1단계가 붙자마자 이제 논술 학원을 갔거든요. 예. 재수 때 논술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사실 의대를 갈 거라서 정시 논술 대비 같은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논술 네. 학원을 가서 통학을 했어요. 천안에서 대치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결국 그 논술에서 합격을 하시게 된 거죠. 면접을 딱 보자마자 네. 합격했다고 생각했어요. 논술 아니었습니까? 구술도 있었나요? 우선 첫 번째 날은 논술을 보고 그 다음날 이제 면접을 봤어요. 아, 진짜 빡셌네요. 그 정도로 자신감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때는 뭣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학원에서 좀 데뷔를 했었고. 근데 사실 그때 논술 선생님이 되게 네. 저에게 회의적이시긴 했어요. 원래 재수 생활을 할 때 메가스터디에 계셨던 논술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네. 재수 종합반 담임 선생님이 저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네, 거기다가 서울대 논술 이런 걸 준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학원에서는? 그럼 좀 빡쳤나요? 네. 그래서 오기를 갖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 삶의 이제 조각들을 좀 살펴보니까 타인의 평가나 혹은 시선 이런 걸로 좀 자극을 받아서 복수심이라든가 그게 제일 컸어요. 그런 것들로 이겨내겠다는 그 느낌이 좀 강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극이 들어왔을 때 위축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한번 좀 보여줘야겠다. 그럼 그 뒤에 이제 학교 입학 당시에 잘 못 즐기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대를 조건을 거셨던 이유가 삼수를 결국엔 시키려고 조건을 거신 거더라고요. 서울대는 유일하게 그 제가 알기로 전국에 있는 대학 중 1학년 1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한 학교예요. 저희가 만났던 많은 대학이 이제 1학기라든가 2학기까지 일반 휴학이 안 되는데 서울대는 1-1도 일반 휴학이 되면서 그럼 그걸 또 바로 휴학을 하셨어요, 그럼? 네. 두 번째 수능 만에 대학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휴학을 해버리셨습니다. 휴학하고 뭘 하셨나요? 바로 삼수했죠. 결국 이제 부모님의 함정 카드가 발동되면서 원래 이제 간호대만 가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다시금 의대로? 네. 근데 본인은 간호대에서 멈추고 싶었나요? 4, 5수 때쯤까지는 별로 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수까지는 오케이고? 아니요, 그때도 싫었어요. 그럼 다시 또 학원을 갑니까? 아니요, 그때는 집에서 독학했어요. 독학으로 이제 세 번째 수능이 시작이 되는데 세 번째 수능 기억도 좀 남아 계시나요? 나름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요, 제 생각엔 3수부터 14수까지는 공부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3수 때는 그래도 고향 내려와서 부모님 이제 거의 면전에서 공부를 하신 건데 그래도 이제 제대로 못 하셨나요? 부모님 생각엔 얘가 6월부터 공부를 해도 서울대를 가는데 그러면은 얘 똑같이 6월에 준비해도 지금 좀 레벨업 했으니까 의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그냥 두고 보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도. 그 실례지만 형제자매 관계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없어요.
여기서 좀 저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딸을 네, 의대에 맞아요. 좀 보내고 싶다는 그 부모님이 이제 마음이 투영되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거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학군지 중심으로 부모님들 좀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찍이 좀 의대를 준비해 수학 선행을 좀 빨리 땡겨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상황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럼 3수, 4수, 5수 쭉쭉 14수까지. 네. 그게 이제 그러면 21살부터 20대 모든 네. 그 순간들이 수능에 점철돼 버리는 이때 수능들은 왜 도대체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뭔가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부모님도 계속 알고 계셨나요, 이 사실을? 네. 심지어 한 6수 때쯤인가? 시험을 보기 싫어서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속된 수능이 부모님의 압박이셨어요?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싸우셨나요? 나 간호대 다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직업 삼아서 내가 이제 내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상 간호대를 다녀보니까 네. 제 성격과 잘 맞지 않더라고요. 3수 이후부터 간호대는 다니셨어요? 네. 몇 학년까지 다니셨나요? 2학년을 다니고 자퇴를 했어요, 자퇴. 네. 아니 그렇게 그 힘들게 들어왔던 이제 서울대 간호대를 자퇴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학교 생활이 너무 엉망이었고 어차피 내가 언젠가는 여기보다 더 좋은 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약간 알 수 없는 믿음? 계속된 부모님의 압박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 길은 어쨌든 좀 의대를 꿈꿔왔긴 했으니까 언젠간 트라이 하다 보면 가겠지, 문을 두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져서 자퇴를 하셨는데 휴학을 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을 다 썼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학교 생활 자체가 뭐 제대로 이제 학점 듣는 것도 없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과외라든가 강사 일을 하셨나요? 네, 21살 때부터 쭉 지금까지 해왔어요. 계속 프리랜서 신분으로 어디 학원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아니요. 뭐 네. 과외도 하고 네. 과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네. 원비를 받는 게 좀 예.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학원을 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어떤 과목을 강의를 하셨나요? 전 수학과학을 가르쳤고요. 네. 국어, 영어 빼고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간호대에서 결국 자퇴를 하고 계속 강사 생활을 병행하시면서 경제적인 이제 자립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매년 그냥 이제 수능을 치신 것 같은데 그 수능은 어찌됐든 내가 운이 좋으면 의대 가겠지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냥 그 그냥 물레방아 같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그 트라이를 하는 건가요? 네, 그냥 이제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제 의지로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지는 어찌됐든 전자의 이유가 더 컸나요? 언젠간 의대 성적이 나오겠지. 네, 맞아요. 언젠가는 의대를 가지 않을까? 왜냐면 15년 수험 생활을 좀 다시 반추해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좀 꽤 많았더라고요. 실제 종합전형이 처음으로 도입됐을 그러니까요. 때 네. 그때 한림대 의대를 수시에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첫 종합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생기부 이력에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1학년 때 러시아로 네. 의료봉사를 한 1주 반 갔다 온 기록이 있거든요. 시절에요? 러시아로요? 네. 굉장히 특이력이 네, 그리고 또 그 자소서를 써준 선생님이 네. 정말 입시에 조금 빠삭하신 선생님이셔서 네.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저만 맞추는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또 최저를 못 맞춥니다. 정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봤나요? 네, 진짜 한 해도 거르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싶어서 성적표를 다 뽑아봤는데 정말 그 뽑는데 힘들었어요. 역대급이 나왔습니다. 15번의 수능 응시 08부터 22까지였나요? 네, 그쵸. 쭉 시간을 이제 계속 당겨서 2일, 2쯤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그때까지 똑같이 매년 수능을 보면서 강사 일을 하시고 자퇴한 채로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서울대 간호대를 또 졸업을 하셨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학부 졸업이 조금 도움이 된다 전하셔서 어차피 지금 당장 의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다시 복학을 해서 졸업을 우선 해야겠다. 그리고 졸업을 했죠. 근데 복학이 되나요? 그렇게? 자퇴를 하셨는데? 저도 이 자퇴를 할 때 네. 남들은 학칙을 잘 살펴보지 않는데 네. 저는 재입학이 된다는 걸 알고 그래 안 되면 돌아가지 뭐 이러면서 본인만의 꼼수를 남겨놓으셨군요. 네. 이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퇴를 해도 재입학이 되나요? 네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특정 원인이 없는 이상 스스로 자퇴를 한 번 하면 네. 재입학의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졸업까지 하고 간호사 자격증까지 땄습니까? 네. 어느 정도 선만 또 넘으면 되는 부분이었나요? 네 맞아요. 이게 뭐 각 과목이 40% 이상 넘어야 돼요.
되고 네. 평균 60% 이상이 되면 합격이었거든요. 무던하게 어찌됐든 그 국가고시까지도 확보를 하고 이제는 그 마지막 수능까지로 좀 달려가 볼 수 있겠는데요. 2학년도 수능, 심지어 통합 첫 해였습니다. 그 수능에서 지금의 이제 학교인 덕성여대학교 약대에 합격을 하셨는데 결국에 간호대 졸업 뒤에 계속 강사 생활을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2학년 수능은 좀 제대로 나름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한 초반기였나요? 1월? 2월? 아니요. 저는 7월 6일부터 시작했는데 좀 하찮으니 제가 그 운동에 엄청 중독돼 있었거든요. 어떤 운동이죠? 주짓수를 주짓수요? 공부를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냥 나는 공부랑 잘 안 맞는 사람인가? 머리가 너무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5월에 잠수를 타면서 이제 네. 계획을 세워서 6월에 주짓수 대회를 한번 나가고 과감하게 주짓수를 한 3, 4개월 쉬고 네. 수능에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6월 28일쯤에 주짓수 대회를 나가고 7월 2일쯤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선수분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7월 6일에 학원에 등록을 해요. 마지막 수능을 향한 불꽃을 이제 태우게 됩니다. 4달 정도밖에 공부를 못 하는데 그동안 어쨌든 매번 수능을 봤었고 수학, 과학 같은 경우 가르쳤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도 어떻게든 좀 올리면은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기준이 높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때도 이제 치대까지도 괜찮다? 아니요. 원래는 치대엔 관심이 없었고 네. 의대가 안 되면 사실 약대를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그 정도 정시 성적만 나오면은 이번에 맞춰서 들어가겠다. 근데 그 울림이 이제 이어졌던 게 강사 말고도 의사든 뭐 약사든 어느 정도 메디컬 직종에 자기를 하려고 하셨네요. 네. 결국 수능 성적은 만족스럽게 나오셨나요? 사실 아쉬웠던 게 제가 원래 언어 과목을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가 이제 2등급이 떴어요. 매우 아쉽네요. 영어 같은 경우도 절평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수학 과학을 잘 봐서 최종적으로 약대 입학에 성공을 하게 되십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 입학까지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수능 성적표라든가 가장 최근 어떤 그 약대 합격 당시의 공부 자료 이런 것 좀 살펴봐도 될까요? 네. 지한님, 이게 뭐죠? 그동안 본 수능 성적표입니다. 08부터 있는데요. 09학년도 입학을 했다 했죠? 일단 이거를 제일 먼저 볼까요? 네. 천안여자고등학교 여고셨거든요. 그 당시 이제 09학년도 수능 이제 제도상 원수회입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4과목을 보셨고 제2고 한번 선택을 안 하셨고요. 212 4233. 아까 제가 인터뷰 때 들었지만 서울대 간호대를 이 성적으로 정시로 입학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 또 이렇게 정시 준비한 친구들이 봤을 때 약간 좀 의문이 들 만도 하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과학탐구 4과목이 모두 반영이 됐나요? 반영은 됐는데 그 비율이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는 그때 예. 당시에 정시 때 수능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내신 성적도 조금 들어가고 예. 또 1단계, 2단계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때 당시 100분이 100이 예. 제가 듣기로 표점이 160이었대요. 와, 1컷이 이러면 얼마죠? 1컷이 아마 8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09학년도 성적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모든 이제 성적을 확인하다가 좀 날이 셀 것 같아서 마지막 2학년도 이전에 그 중에 본인이 조금 기억에 남았다던가 그래도 가장 좀 잘 봤었던 성적대가 좀 있을까요? 계속 이제 트라이거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2011년 네, 여기군요. 네. 이때 생각보다 제가 과학을 잘 봤더라고요. 323 2111. 와, 화원, 생원, 화투를 모두 1등급을 받으셨어요. 네. 이 당시에는 수리는 아쉽게도 2등급이 떴습니다만 과학을 또 이렇게 잘 보셨습니다. 메디컬 계열에 진학을 할 때는 또 물리보다 화학이나 생물 쪽에 강점을 지니면 좋잖아요. 확실히 그 적성상으로는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2011학년도 당시였고요. 최종 성적을 안 볼 수가 없죠. 22학년도 수능 성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21211이었어요. 이게 제대로 어느 정도 공부해서 보신 거 역시나 국어 영어가 좀 아쉬웠지만 수학과 탐구에서 성과를 발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약대 입학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가 근데 약대 정원이 약 이제 1,700명 정도가 들어왔었던 그 혼란의 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다 통합수능 첫 해였는데 요정 성적으로 딱 가능한 수준이었습니까? 인서울 약대가? 이제 이때 당시는 약대를 뽑는 첫 해였고 약대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수험생들한테 뭔가 확고하게 있진 않았어요. 한의대가 훨씬 더 좋다, 수의대가 더 좋다. 아직도 이게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첫 해라 첫 해의 운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그럼 어쨌든 본인 요 성적대로 그 해에 어디 지원할 수 있을까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지원했고 다른 곳은 지원을 안 했나요? 다른 곳도 지원을 했는데 네. 영남대랑 덕성여대랑 네. 다구는 제가 사실 그냥 질러보자 하고 네. 의대를 썼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상황이 지금도 달라졌다라는 네, 거. 많이 달라졌어요. 조금의 또 운도 따라줬네요. 입시를 15년 동안 봤잖아요. 네. 그 입결이 언제 항상 진동을 하냐면 어떤 수능의 시행이 좀 달라지거나 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네, 바뀌거나. 쭉 예. 보면 제 성적표에 한국사 영역 있기 전에 막 국어 영역 A형 이렇게 있는 네네네. 네,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이때 A형, B형으로 나뉘었던 시점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또 첫 해는 입시가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통합의 첫 약대 입시여서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학 미적분과 이제 생원 지원에서 1등급 획득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공부법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공부 자료를 그래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데이터는 이제 집에 이제 가보로 좀 보관을 해주시고요. 실수 노트 플러스 알파 수능 때 들고 갈 거.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수능 때 들고 간 노트인가요? 네. 본인이 조금 어려웠었거나 혹은 이제 오답들 이런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꼭 맞춰야겠다 했던 것들을 그냥 잡다하게 썼어요. 이거는 제가 화장실 갈 때 네. 많이 들고 다녔던 노트거든요. 화장실 가실 때 예. 노트 들고 다니셨고요. 그 문제지를 바로 찢어서 네, 네, 맞아요. 붙였던 그런 흔적도 좀 있고 당시 이제 이투스 하고 다녔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생각하면 화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여 화를 낸다. 사이토 히토리.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이게 좀 되게 와닿았던 게 네. 항상 화가 나 있었거든요. 막 매일 불안하니까 주변에 짜증도 많고 그래서 주짓수를 배웠나요? 네, 그것도 사실 한몫하고 문구를 읽었을 때 네. 본인 화가 조금 순간순간 가라앉는 공부가 안 될 때마다 봤어요. 공부가 잘 되면 내가 화를 낼 리가 없다. 완벽하게 하면 된다. 이게 역시 운동을 하셨던 분일까요? 공부를 할 때도 포기하지 못했는지 전완 운동 10개 3세트 이게 진짜 제가 요즘 PT를 하고 있어서 풀업 8개 5세트 슬로우 버피 100개 이 정도는 그냥 체대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플래너였고요. 오지 파이널 다지선다 백제 네. 오지훈 선생님의 이제 뭐 엔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풀었는데 네. 지구과학에서 좀 문제가 좀 필요했었나요? 그게 생명과학은 네. 강의도 많이 했었고 네. 어려워지면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그게 좀 잘 돼 있었는데 네. 제가 사실 지구과학을 선택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대로 공부해서 1등급 맞은 거는 거의 처음이셨던 것 같은데 포스트잇 붙인 건 이제 계속 다시 볼 문제들을 붙였거든요. 통합 수능이 되어서 수학 결국 1등급을 수능날 쟁취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학생들이 조금 마지막에 접근하면 좋을까요? 통합 수능으로 바뀌면서 네. 킬러 문항은 좀 줄어들고 맞아요.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어려워졌거든요. 처음에 이제 응시했을 당시에 네. 7월에 모의고사를 이제 보잖아요. 예. 그런데 점수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음. 이게 원인이 뭘까 하니까 이제 계산력도 되게 중요하고 네. 문제를 봤을 때 전에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이덴티파잉을 잘해야 된다고. 문제를 이렇게 읽었을 때 그 문구 하나하나의 그 정보를 통해서 네. 빠르게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건지 네. 그러니까 어떤 문구가 있으면 이 문구를 그대로 이게 하나의 힌트가 돼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힌트를 잘 받아 먹어서 바로 풀이를 그 끄집어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문제 안에 결국 이게 이제 최종 답으로 갈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네. 그걸 이제 쭉 그 답까지 끌어내는 과정. 네, 이거에 대한 연습을 좀 자주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영상 올라갈 시점에 여름방학으로 치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성적대가 되는 친구들은 네. 이런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고 과탐 같은 경우도 이제 생원 지원 결국 다 1등급을 맞아내셨는데 생원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그 역사를 보셨단 말이죠. 요즘 생명과학이 좀 어떻게 변한 것 같으세요? 전 좀 안타깝다고 느낀 이유가 예. 제가 수험생으로서 뭐 한 5수쯤까지 당시에는 뭐 소아나 배설 계열 이런 부분이 다 파트가 따로 있었어요. 단원이 다 따로 있었거든요. 여러 개 이제- 여러 군데에서 킬러 문항을 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고 유전 파트가 조금 더 확대되면서 문제가 조금 출제하기 어려워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구학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안 하다가 최근부터 좀 빡세게 해서 결국 2학번에 입학했을 때 1등급을 가져다 준 그런 과목인데 어떻게 지구학 1등급 좀 봐야 될까요? 수능 당일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구과학을 망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암기만 하면 시험을 잘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 뭐 제가 지구과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오히려 막 물화생의 그 넓은 파트들을 다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지구과학을 좀 잘할 수 있거든요. 네. 대신 또 지구과학이 장점이 타임 어택이 좀 제 생각에는 좀 덜하다. 거의 네. 없는 과목이다 보니까
보니까 네. 조금 느긋하고 이제 자료 분석을 잘하는 친구들은 지구과학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구과학도 선지를 되게 꼼꼼하게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내신에서 물화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능 때는 또 지구학을 선택을 해요. 거의 많은 학생들이. 그럴 때 좀 기초 체력을 길러 놓으면은 지구학 응시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새로운 시선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충분히 또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뭔가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수능장에서 들고 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모아서 네. 프린트를 해서 네. 수험장에 들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정리를 했어요. 이 사진은 다 수능 특강에 있는 사진들이거든요. 공부가 그쵸. 사실 다 다르지 않았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모두 비슷하고 자주 틀리는 유형을 모아서 계속해서 받고 그림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네.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게 이렇게 워딩을 잘 보면 네. 기후변화 외적 요인을 봤을 때 어떤 설명에는 북반구는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네. 어떤 워딩에는 북반구라는 언급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건 북반구, 남반구 모두 포함하는 거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좀 오래 가르쳐 왔는데 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어떤 애들인가 했더니 약간 글을 읽을 때 네. 글에 대한 민감도가 큰 친구들 있잖아요. 예, 조사 하나까지 살짝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훨씬 공부를 빠르고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통합교육으로 그러니까 15수를 해봤더니 득도를 해서 하나의 과목을 잘 보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과목에서의 충실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공부의 왕도는 네. 사실은 과목마다의 특성은 사실 적다. 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연님. 네. 저희가 이제 교재나 학습 자료도 몇 개 좀 받겠다. 차 한잔 하면서 네. 좀 그 마무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아, 지연님. 네. 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누님. 네. 연수지 우리 시연자분들 위해서 종종 이제 작은 선물들인데 포스트잇하고 네. 네, 이제 그 비타민을 감사합니다. 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학교를 조금 성실히 좀 다니고 계시죠? 이제 아니요. 아니, 약대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네. 어제도 시험이었고 오늘도 저 사실 다시 시험이에요? 네, 이거 이제 찍고 시험 보러 가야지. 혹시 뭐 올해도 또 뭐 수능 생각 있으신가요? 아, 네. 사실 올해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그냥 카페인처럼 이제 중독이 돼버려서 의대 가시려고요? 진짜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근데 학생들을 지금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왔잖아요. 네. 근데 입시는 막 요동치고 있고 실제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입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되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유도 있고 글을 제가 최근에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네. 썼거든요. 15수 연대기를 썼어요. 아, 오르비요? 네, 맞아요. 더 채워서 20수까지 가보는 건 어떤가 이런 댓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아니, 거기에 왜 흔들리죠? 그냥 기왕 이렇게 지나간 세월. 한국의 기네스가 되어보자. 네. 근데 그러면 작년에 안 봤죠? 네, 제가 15수 당시에 네. 정말 제 모든 걸 다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체중이 막 엄청 많이 빠졌었던 상태였거든요. 지금 10kg 쪘는데 네. 근데 그럴 만큼 제 목숨을 다해서 했던 해여서 그 다음 해는 도저히 이렇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네. 어쨌든 매년 수능을 보던 분이 있고 매해 또 치열하게 사셨기 때문에 아, 마지막 당시에는 그냥 정말 모든 걸 걸었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약대를 합격하셨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또 정말 그 오르비에서의 글 하나 때문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또 한켠에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갖지 못한 걸 욕심을 낸다고. 아, 그럼 또 그 의대 성적이 나올 때까지 네, 우선은 수능이 있는 한 의대 성적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게 네, 목표입니다. 말릴 수 없는 그 이제 폭주 기관차로 달려가고 계신 것 같은데 모든 기간이 네. 사실 이제 거의 수능으로 점철돼 있고 30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는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없다면 전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후회는 되죠. 20대 때만에 즐길 수 있는 감성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켠에 진짜 죽도록 후회해서 뭐 다시 돌아가서는 안 할 거냐 한다면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뭐 갈등도 네. 있었을 테고 아, 의대를 가는 게 진짜 맞는가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마음 한켠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또 올해도 보신다고 합니다. 될지 또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는 뭐 그냥 일단은 다니는 듯 마는 듯 약간. 지금 거의 엄마 미안해. 야, 이게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의 근황은 또 강사 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대치동에 에듀퍼스트라는 학원이 있는데 코끼리마트 위에 있는 학원이에요. 거기서 지금 실제 고3 애들을 위해 지구과학을 지구과학을 지금은 가르치고 계시고 수학은 그냥 과외를 소소히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수능을 실제로 15번 스트레이트로 응시했다. 앞으로 N수의 신에 나오는 어떤 출연자도 이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왜냐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분은. 따라가려면 갈수록 다리가 찢어지게 되는 조금 지원율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N수의 신, 결국 지원을 실제로 하셨거든요. 네. 그 지원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이 선생님 정도면 네.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아, 학생 추천이었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의 시선이 15수에서 그렇게 가는 게 뭐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한심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가 네. 그 학생이 되게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2024 올해 수험생들 이제 정말 얼마 또 남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좀 많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올해 이제 준비한 친구들이 6월 모의고사 이후로 좀 많이 처져 있을 텐데 드릴 수 있는 좀 응원의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항상 수능을 7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고 제가 N수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과연 그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도전하는 게 맞을까? 항상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니콘 같은 저의 존재를 보고 힘이 돼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다독여가며 꼭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항상 응원하고 저도 사실 원하는 걸 이뤘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또 다른 길들이 많으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수험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N수의 신 45화 주인공 김지연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현재 진행 중일지 모르지만 수많은 그 N수를 뚫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결국 그녀의 또 마음가짐 멘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이 수능에 대한 이제 압박감이나 혹은 뭐 불안감 이런 거에 좀 휩싸여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치유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자, N수의 45화 주인공이었습니다. 김지연님의 16수 파이팅!